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뉴스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노과장과 함께하는 금요일 직송 뉴스입니다. 노민주 리포터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노과장입니다. 지난주 뵐 때보다 확실히 날씨가 선선해졌는데 맞아요. 네. 예, 가을이 오긴 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선선해지고 높고 푸르른 하늘을 보면 네. 어디론가 좀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가야죠. 네. 무조건 가야죠. 그래서 이제 10월에 참 지역 축제들도 많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지역 축제하면은 그 지역의 어떤 농특산물을 가지고 주제로 열렸던 축제들이 많은데 네네. 요즘은 더욱더 다양하고 이색적인 축제들이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녀온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의령에 열리고 있는 리치리치 페스티벌에 다녀왔는데요. 축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의령에 방문을 하면 꼭 가봐야 될 곳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오늘 네. 조사를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의령 집중 탐구 시간이 될 텐데요. 노과장이 추천하는 의령이면 꼭 가봐야 할 곳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먼저 이 축제장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유일의 부자를 테마로 한 축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자, 뭐 아버지 아들 이런 부자 아니고요. 아니고. 부자 되세요 할 네. 때 그 부자를 말합니다. 이 리치를 테마로 한 의령 리치 페스티벌 열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 열리는 축제 중에서도 가장 좀 분해가 나는 네. 그런 축제인데 분해. 예, 부자, 아버지와 아들 아니라 부자 관련 축제입니다. 의령군이요. 경남 시군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곳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인구가 적다고 그 분해가 안 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뭔가 접점이 없지 않나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의령이 부자 동네였어 싶어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의령군이 예로부터 부자 마을로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솥바위 때문인데요. 네. 의령군으로 진입하면 우선 남강이라는 강을 바로 접할 수가 있는데 이 남강에 솥을 닮은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바위가 바로 솥바위예요. 옛날부터 이 솥바위를 중심으로 반경 8km 안에 부귀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전설이 있었는데요. 조선시대 한 도사가 이 솥바위 주변 20리에 큰 부자가 나온다 이런 예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예언이 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솥바위를 중심으로 실제로 북쪽 의령군 정곡면에는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그리고 진주 지수면에는 LG그룹 창업주 구인회 회장이 또 동쪽으로 함안군 이 군북면에는 효성 창업주 조홍재 회장이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전설과 예언이 있었는데 그게 적중을 한 곳이 의령의령, 예, 리치리치 이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예언이 정말 현실이 됐던 건데요. 실제 의령군에는 삼성 창업주 호암 이병철 생가와 기부왕으로 알려진 삼영화 관정 이종환 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령에 이 부자의 기운이 가득하다는 건 뭐 전설도 소문도 아닌 진짜였다는 건데요. 예. 의령군은 이 부자라는 테마를 살려서 지난 2022년부터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을 가을 축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축제장에 무려 17만 명이 방문을 하면서 아주 흥행을 끌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게 되는데 올해 갔다 오셨잖아요. 네. 조금 더 달라졌습니까? 맞습니다. 보통 지역 축제라고 하면은 왠지 뭐 늘 그게 그거고 약간 고리타분한 예. 그런 촌스러운 축제가 되지 않을까? 고기 타분도 하잖아요. 예, 돼지 한 마리 돌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저는 이번 축제가 굉장히 좀 한층 트렌디해졌다라는 느낌을 얻었어요.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서 올해 한층 더 분위기가 젊어졌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포스터부터도 예사롭지가 않잖아요. 그러네요. 행사장 부지도 일단 아주 넓어서 구경하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벤트들도 있고 또 저녁에 열리는 콘서트 라인업도 상당해서요. 지루하지가 않은 축제예요. 어제는 트롯 가수 이찬원 씨가 공연을 했는데 팬들이 탄 대형 버스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매일 저녁 EDM 파티와 맥주 페스티벌도 아주 지금 핫한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뭐 MZ들도 충분히 즐길 만한 만족할 만한 축제 볼거리는 마련돼 있는 것 같고
먹거리는 어때요? 먹거리는? 특히 축제하면은 뭐 좀 맛있는 거 없나라고 기대하고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가끔 축제장 가면 이게 전국적으로 축제장마다 늘 같이 돌아다니는 팀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늘 비슷한 메뉴 일색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리치리치 페스티벌 가면 깔끔하게 푸드 트럭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의령 지역 상점들의 다양한 음식도 맛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또 아이들과 즐길 거리가 많다는 점도 관람객 입장에서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왠지 축제 명예에서는 주 타깃층이 어른일 것 같은데 네.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다 이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함께 체험할 거리도 많이 있었는데요. 예.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자동차 같은 놀이기구도 있고요.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 인기가 많아서 이게 줄까지 서야 됩니다. 한참 그래요? 기다렸어요. 예. 그리고 또 제일 인기 많았던 건 아무래도 의령하면 만개떡. 이 만개떡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장이 있는데 여기 정말 인기 많아서 저는 체험하지도 못했어요. 먹지도 못했겠네요. 네, 줄이 길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잘 노려보면 꼭 한번 체험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 들으면서도 직관적으로 앞서 축제명의 리치리치 페스티벌이니까 네. 부자가 되는 방법이나 뭐 네. 기운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냐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가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꿀팁들을 좀 얻어볼 수 있어요. 축제만 단순히 즐기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법칙을 배울 수 있는 리치 주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가시면 이 부자의 나눔과 정신, 도전, 신념, 쉼이라는 주제로 부자의 교육과 또 부자의 경험까지 즐기면서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 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에 오른 5명의 리치 톡톡 강연회도 열리는데요. 이 강연의 내용을 보면 우정욱 요리연구가가 재벌가 며느리밥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요. 또 경남에서 자수성가한 기업인인 범암그룹 정영식 회장이 자수성가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강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웰니스 연구가인 최희정 교수가 세계 부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제가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시작됐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 이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 이번 주 6일까지 일요일까지 네네. 나흘 동안 진행되고요. 의령읍 서동 생활공원과 남강 솥바위 근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소개해준 프로그램이 이게 다 아닐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또 있겠죠. 예. 지난해 축제에서 특히 반응 좋았던 게 바로 이 남강 솥바위 만지기 그리고 네. 뱃길 투어가 올해도 계속됩니다. 또 올해 처음 솥바위 부근에서 소원을 적은 이 타임캡슐을 보관하는 행사가 마련이 됐는데요. 이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진심을 담은 소원들을 다 빌고 가세요. 또 기사에서 보니까요. 여기서 정말 많은 소원을 비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무슨 소원을 솥바위에서 제일 많이 빌까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일 것 같잖아요. 예. 실제로는 건강을 소원으로 가장 많이 건강이 빌었다고 최고죠. 합니다. 또 참여한 관람객들 타임캡슐에 적은 소원은 1년이 지나서 이 소원을 이루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특별 이벤트 시간인데요. 리치리치 페스티벌에 참여한 분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어떠세요 지금?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 네, 지금 행사 너무 이쁘고 볼거리도 많고 너무 행복합니다. 의령을 소개하는 아주 큰 행사이기 때문에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령은 부자들이 많이 태어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부자 도시. 제가 의령에서만 17년 살았는데 리치리치가 이제 두 번째거든요. 다이나믹 듀오도 오고 이제 청소년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게 제일 기대돼요. 의령군 청년마을이 홍익별곡이고요. 제3회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을 맞이해서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음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피자를 선택했는데요. 외부 청년들이 의령 로컬 축제에 참여하면서 피자를 만들어서 의령에 있는 자원으로 또 재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부자의 기운이 있는 의령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네, 이미 부에 대한 전설과 예언이 적중한 곳이 바로 우리 지역 의령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가고 있는데요. 지역 소생 연구소니까 지역 소생의 기적도 이곳으로부터 다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 가지면서 축제의 흥행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과장께서는 이런 좋은 기운을 홀로 받으려고 조금 더 돌아다녔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화면에도 잠깐 소개가 됐는데 네. 이 홍이별곡이라고 의령에는 청년들이 모여 사는 청년 마을이 또 있다고 해요. 인구가 가장 적은 조용한
유명한 곳인데 이런 마을이 있다고 해서 또 궁금해서 여기도 한번 집중적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바로 의령군의 홍이별곡이라는 이름의 청년 마을은요. 조금 전 인터뷰에서도 피자를 만들어서 파는 청년 만나봤는데 이분들이 있는 곳이라고 해요. 이곳은 의령군이 지난해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만들어졌고요. 행안부가 지정하는 청년 마을, 이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는 겁니다. 현재 전국에는 27개의 청년 마을이 조성돼 있는데요. 의령군은 지난해 이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의령군 칠곡면 일대를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 마을 홍이별곡으로 탄생을 시켰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참 신선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쓰여질 것 같은데 그동안의 홍이별곡에서는 어떤 기록들이 쓰여졌을까요? 네, 작년에 조성된 이 청년마을 홍이별곡 지금까지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어요. 네.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자면 먼저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나케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의령군에 이주하거나 정착하거나 이곳에서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숙소를 제공하면서 청년들 스스로 내가 좋아하고 또 잘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청년 세대의 고민 중에 대체 내가 뭐 해먹고 살지 이게 또 커다란 고민이 아닐까 가장 큰 싶어요. 고민이죠. 네. 네. 보통 한 2, 3년 정도 반짝이다가 빠르게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요즘 세대들에게 최소한 한 2, 30년간은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네트워킹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전통 브랜드 인턴십 이 프로그램도 인기가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지역으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불러들이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숙식 제공에서 이 프로젝트에 좀 진심성이 엿보였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냉정하게 효과가 중요합니다. 효과가 네. 얼마나 있었는지 청년의 이제 유입 효과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어서 정말 외지 청년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 홍이별곡이라는 브랜드도요. 네. 5명의 청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단 한 사람만 의령 토박이 청년이고요. 나머지 4명이 정말 전국 각지에서 온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의령이 좋아서 의령에 정착하게 된 청년들이라고 해요. 네, 인구 유입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 리치리치 페스티벌에도 역시 이 홍이별곡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가만히 있을 수 그럼요. 없을 거잖아요. 예.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도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경기도 포천시에 태어나갔고 저는 대부분 인생을 이제 경기 북부에서 살았습니다. 저의 새로운 모습을 찾아보고자 해서 이 의령군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정착을 해서 이런 청년마을 홍이별곡 운영하면서 저와 같은 좋은 케이스들을 많이 만들고자 이렇게 청년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령에 있는 전통 브랜드를 피부로 깊숙하게 느껴갈 수 있도록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그 브랜드에서 며칠간 직접 인턴으로 경험을 해보면서 자기의 역량과 그 전통 브랜드에 있는 이점을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역량을 찾고 창업, 창직, 취업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꾀하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젊은 분들하고 교류도 하고 폭이 넓어졌다 그래야 되나? 방구석에만 있지 말고 많이 찾아보면 되게 좋은 경험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노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의령에 정착한 이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 분들의 인터뷰도 섞여 있었는데 지역의 매력을 제대로 어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구나 확신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홍이별곡 프로젝트 지금 이제 처음 들은 분들은 또 관심을 가질 텐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홍이별곡 그게 뭐지? 나도 뭔가 새로운 걸 좀 해보고 싶다. 네.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그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뭔가 특별한 경험을 체험해보고 싶다. 일상을 벗어나고 싶다. 이런 꿈을 꾸는 분들 홍이별곡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홍이별곡 검색을 하시면 또 많은 홍보 자료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 청년센터로도 직접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의령에 가시면은 여러분 부도 찾으실 수 있고 그리고 색다른 인생의 기회라고 할까요? 역시나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자, 의령에 뭔가 숨어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지점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이곳은요 의령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아기자기한 가드닝 카페인데요. 제가 이것도 다녀왔어요. 이전에 혹시 동현 씨는 동현 씨보다 약간 연장자 누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살부터 누나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화자보단 청자를 중요시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누나라고 해달라 해도 전 누나라 합니다. 네, 친구도 누나라 하고 네네. 할머니도 누나라고 합니다. 네, 예. 똑똑하시네요. 현명하십니다 역시. 그러니까 그런가요?
나이 불문하고 네. 뭐 그러면 60대, 70대도 누나라고 표현할 수 올 있다. 누나죠. 예. 라는 거고요. 그런데 의령은 일단 만 49세까지를 이제 조례에 따라서 청년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네네. 그렇다면은 의령에서는 49세가 청년인데 한 60대는 아직 새댁이라고 해요, 실제로. 아, 그런가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뭐 누나나 뭐 큰언니 정도로 불러볼 수 있겠는데 평균 나이 62.8세 5명의 언니들, 이른바 할머니 바리스타들이 운영하는 가드닝 카페도 꼭 한번 가보시라고 추천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인터뷰로 만나보시죠.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업이 들어와가지고 할머니들이 교육만 받는다고 그래가 낯선 게 여기까지 왔어요. 작년 12월 14일 날 개부했는데 손님도 조금씩 있고 재미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동네 안에 있다 보니까 손님이 그렇게 많이는 오지 않았어.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마당에 앞들에 꽃도 있고 산이 사방에 둘러싸여가 있고 해서 경치가 좋습니다. 말리향? 얘 한 나무 한 그릇만 사와가지고 딱 심어놓은 거예요. 다 다른 것은 다 각자 집에서 조금씩 가져오가지고 우리 여기가 이제 나이가 다 60이 넘었다 보니까 할매들 카페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들은 아직까지 그 나이에 비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젊은 청춘이 나 있답니다. 차를 많이 팔리는 것은 블루베리 스무디라는 것이 좀 많이 잘 팔리고 있어요. 참 정겹네요. 그렇죠. 블루베리 스무디. 할머니들 아무도 안 계시지 않나요? 아, 이거 다 누님들밖에 안 그렇죠. 계신데요. 네, 할머니 여러분 카페인데. 할리스타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네, 죄다 맞습니다. 누님들이시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거 보니까 뉴스파다 진행하면서도 저도 늘 느낍니다만 외부를 탓하거나 외부에서 지역 소생의 정답을 찾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지역 내부에서 그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 파낼 건 파내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드는데 이분들이 그걸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지역 소생의 관점에서 참 잘 된 사례라고 보이는데 이 사례도 도시 재생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와 또 마을의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던 거고요. 지난해 방송된 MBC 경남 시스터즈 가든에서 이 할머니들의 성장기와 카페의 탄생의 긴 여정을 고스란히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의령군 가래면의 작은 골목길 안쪽에 위치한 가드닝 카페. 동네 안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런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카페는 아니에요. 대형 카페도 아니고요. 하지만 분명히 이곳만의 매력이 아주 충분한 곳인데요. 카페의 맞은편에는 정겨운 시골집과 또 낮은 지붕들 그리고 닭 울음소리까지 정말 이 시골 마을의 소박한 풍경과 또 식물의 싱그러움이 아주 듬뿍 느껴지는 힐링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의령에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아까 블루베리 스무디 추천하는데 네. 저는 이 토피넛 샷 라떼라고 있어요. 그게 토피넛 아주 샷 맛있거든요. 라떼. 예. 땅콩하고 커피하고 우유가 들어간 그 메뉴 시그니처 메뉴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카페 메뉴까지 정리해 주셨으니까 이 정도면 이제 의령 가시면은 어느 정도 일정표는 다 작성이 그렇죠. 되겠네요. 네, 요대로만 하시면 예. 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요? 리치레치 페스티벌 현장에 가서 부자의 기운을 일단 한번 마음껏 느껴보시고요. 또 먹을거리 빼놓을 수 없으니까 의령에 가시면은 뭐 페스티벌 푸드코트 음식들도 좋고 실제 의령의 맛집들 소바 있고요. 소고기 국밥 있고요. 만개떡 있고요. 이거 꼭 다 드시고 오셔야 됩니다. 의령 전통시장에 가셔서 의령소바 한번 꼭 드셔보세요.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 온국수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리치리치 페스티벌 인근이 바로 가래마을 아까 소개해드렸던 카페도 있으니까요. 이 할머니 바리스타들이 타주시는 맛있는 정겨운 차도 한 잔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그 우리 이제 어머님들 누나들하고 네. 이곳에 가면은 네. 사진 맛집도 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뎁사리? 뎁사리 네네. 축제 맞습니까? 뎁사리를 알고 계시는군요. 네, 들었어요, 저도. 네, 저도 의령에 간 김에 사실 이 뎁사리 축제 모습 좀 담아오고 싶었는데 제가 조금 오후 늦은 시간에 간지라 이게 사진은 다 담아오진 못했어요. 네. 축제장까지 가시면 멋진 사진 지금 찍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뎁사리가 예쁜 색을 다 띠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조금씩 지금 색을 나타내는 중이거든요. 이 뎁사리는 가을 낙엽이 내린 마당을 쓰는 빗자루를 만드는 재료로 널리 쓰였는데요. 이 뎁사리가 울긋불긋한 색을 띠기 때문에 2, 3년 전부터 공원에 뎁사리를 심는 지자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의령군도 호국 의병의 숲, 친수
해수공원에 뎁사리를 심었다가 많은 분들이 지금은 찾는 곳이 되면서 축제까지 열게 됐습니다. 이 뎁사리뿐만 아니라 핑크 뮬리 그리고 황화 코스모스, 아스타 국가도 있고요. 이 축제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립니다. 축제가 끝나고 뎁사리를 계속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 열리는 곳과 전통시장 그리고 가래마을 한 곳 모두 둘러보시고 참고로 이곳은 이 축제장과는 약 30분 정도 거리가 조금은 떨어져 있어요. 있는 곳이라서 예. 여유 있게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뎁사리 축제장까지도 함께 둘러보시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뭐 의령에 가지 않을 이유를 못 찾겠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부산에서는 올해로 29번째 열리고 있는 부산국제영화가 한창인데요. 지난 2일에 개막해서 오는 11일까지 열흘 동안 부산 해운대에 있는 영화의 전당 일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인사잡음 같은 내홍을 겪으면서 지도부가 공식이 된 상황에서 개최가 되기도 했는데요. 올해도 여전히 집행위원장 자리는 공석이지만 상영작도 내실을 늘리면서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63개국에서 초청된 224편의 영화가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늘 이제 개막작이 이런 영화제는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이 부산국제영화제 이번 개막작은 OTT 영화여서 이게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지금 김상만 감독이 연출한 OTT 영화 전난인데요. 네. 박찬욱 감독이 제작과 각본에 참여했고 주연으로는 강동원, 박정민 배우가 출연을 합니다. 이 OTT 영화가 개막작으로 선정된 건 최초의 사례인데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 영화의 침체 속에 부흥을 위한 노력 대신에 OTT 영화의 화제성만 쫓으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행보가 조금 아쉽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뭐 그런 시선도 이해가 가는군요. 그리고 그 아미 분들도 듣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아미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BTS RM과 관련된 영화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RM 라이트 피플 롱 플레이스 주목해 주십시오. BTS 방탄소년단 리더 RM이 주연으로 나선 영화 K-팝 다큐멘터리 영화 최초로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상영하는 오픈 시네마 부분에 초청이 됐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증명하듯 상영 예매와 동시에 대규모 야외극장 전석이 매진이 됐습니다. 이번 영화는 이 RM의 두 번째 솔로 앨범 제작기를 담은 영화로 앨범 제작과 여정의 리더 RM이자 솔로 RM 인간 김남준 사이에서 스스로를 탐구하는 기록물로서 감각적인 영상미를 자랑한다고 영화제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BTS 팬분들은 꼭 참고하시고 부산국제영화제 지금 펼쳐지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원 조각 비엔날레도 9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열리고 셔틀버스도 운영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송뉴스 노민주 리포터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